안녕하세요. 예쁜 손글씨와 캘리그라피 강사 우지연입니다. 오늘은 상현중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대면에서 수업은 못하지만 이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면서 저는 또 다른 설레임을 느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친구들에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이 영상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것은 그동안에 이제 배웠던 기본체를 먼저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그 복습을 통해서 사각촉으로만 썼던 것들을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 펜으로 한번 글씨를 써보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워보는 거죠. 그렇게 배워보고 그리고 간단한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것은 먼저 복습을 할 건데요. 오늘 쓸 펜들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이렇게 생겨있는 사각촉 펜을 지난 시간에 저하고 같이 배웠습니다. 이제 사각촉 펜이 이렇게 생겨서 끝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사선으로 생긴 펜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은 아마도 이 펜이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펜들을 쓰면 되냐면요. 이렇게 생겨있는 형광펜, 얘도 사선이지요. 노란색이라 잘 안 보일까요? 모든 형광펜들은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펜으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펜은 사실은 제가 문구 덕후거든요. 그래서 펜 종류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겨있는 그냥 형광펜 준비했어요. 이 형광펜들도 모두 다 사선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제가 평소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거든요. 아주 많은 컬러의 펜들이 있습니다. 그냥 친구들은 이렇게 색깔 있는 펜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무채색인 펜도 괜찮아요. 제 이름도 이렇게 써서 붙이고 다닌답니다. 네, 이 펜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바닥에는 항상 책상을 보호할 수 있는 커다란 종이나 신문지를 좀 깔아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A4 용지나 연습을 할 때에는 신문지가 참 좋지요. A4 용지나 신문지를 올려놓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체를 복습하러 가실까요? 자, 지금부터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동일한 글자 하나를 한번 써볼게요. 자, 먼저 제가 각이라는 글씨를 썼는데요. 이 글자의 틀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볼까요? 빨간색으로. 자, 이 글자의 틀은 지금 이런 형태를 좀 짧게 그렸네. 이런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글자의 특징이 있다고 했죠. 4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의 특징이 무엇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의 특징은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비례했을 때 세로보다 이 가로 길이가 훨씬 더 길다. 즉 뚱뚱한 글씨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기를 캐릭터 중에 홀쭉이와 뚱뚱이 캐릭터가 있으면 우리 왜 카톡에서 이모티콘 보낼 때 홀쭉이 캐릭터보다는 뚱뚱이 캐릭터가 더 귀여워 보인다 했죠. 그래서 약간 더 예쁜 느낌을 주기 위해 이 예쁜 손글씨의 기본체는 세로 길이보다 가로 길이가 더 길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이었고 두 번째 기준은 또 뭐였을까요? 제가 여기에 각자를 쓴 이유하고 같지요. 두 번째 기준은 바로 각도였어요. 어디에 각도가 있었어요? 네, 지금 기억에서 찾으면 여기에 각도가 90도였고 또 여기도 90도고 그리고 다시 여기도 90도예요. 그 이야기는 이 글자에 변형되어 있는 이 사다리 꼴, 이 틀에서 볼 때 각도가 어디가 90도냐면 얘는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예요. 기억의 틀이랑 똑같이. 또 얘를 니은해서 찾는다고 하면 얘는 다시 여기가 또 90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두 번째 조건으로 모든 글자에 각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였을까요? 보이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 특징은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있을 때 초성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중성, 그 다음에 종성의 크기로 간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캐릭터로 비유해서 말씀드리기를 마치 머리가 큰 캐릭터가 조금 더 귀여워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쁜 손글씨의 기본체도 머리가 큰, 즉 초성이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세 가지의 특징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지만 글자의 규칙에는 꼭 맞지 않지만 그치만 지켰을 때 조금 더 예쁜 글씨가 나온다 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여기에 있는 이 각도와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각도가 평행을 이루지 않고 언젠가는 이렇게 만나는 약간 엇박의 느낌으로 가는 선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똑같은 글자 각자를 썼을 때 어떤 느낌이 오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어딘가 똑같은 그런 각도긴 하지만 여기 있는 글자의 자연스러움보다 얘는 약간 조금 억지스럽고 약간 좀 딱딱해 보이는 느낌이 더 들죠.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각도들이 평행을 이루지 않고 약간 엇박으로 엇비슷하게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은 글씨체를 이루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특징은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네, 세 번째 특징은요?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의 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 사각촉 쓰는 법 먼저 알아볼게요. 가로선을 그릴 때에는 한쪽이 긴 쪽이 위쪽으로 가게 해서 잡아주시고 짧은 쪽이 아래로 갑니다. 여기 위에 선과 아래 선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잡아주시면 좀 잡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가로선 한번 그려볼게요. 이 선들 중에서 잘못 그린 선들이 있지요. 자, 이 선은 지금 중간에 이런 표시, 그리고 여기 사선이 있는 경우, 여기는 처음과 끝이 고르게 이어지지 않고 끝이 이렇게 사선으로 끝난 경우, 얘는 처음에는 시작은 잘했지만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두께가 지금 다른 경우, 이거는 직각에서 시작해서 직각으로 끝난 경우이죠. 자, 이 네 가지 선들 중에서 이미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이것과 이것과 이것은 잘못된 선 긋기입니다. 이런 선의 모양이 앞뒤가 직각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직각으로 나오도록 우리 친구들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A4 용지 한 장에 가부터 하까지의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좀 크게 쓰면 그 글씨체들은 다 예뻐 보입니다. 자, 이번에 각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는 기역의 각도가 바로 여기 있었죠? 그리고 모음은 항상 각도가 여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각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좀 다른 색깔로 좀 표시를 해볼게요. 니은의 각도는 어디예요? 네, 그렇죠. 여기죠. 모음은 다 동일하게 각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니은도 사실은 세로보다는 가로 길이가 더 긴 거예요. 얘가 여기까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디귿도 각도가 여기, 그리고 이 디귿의 가로획이 제일 크죠. 그리고 리을도 각도가 여기, 그리고 여기. 이 친구는 여기 있는 이 중앙선은 이 선을 따라가도 되지만 중심을 잡아줬을 때 가장 예쁜 비율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중간에 중심을 잡아주시고 맞자는 여기가 90도. 바자는요, 사실은 약간 깔때기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비읍이요. 그래서 여기가 90도예요.
자, 사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할게요. 아자의 90도는 어디냐? 좀 설명을 드렸었죠. 얘가 이렇게 돼서 90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자, 차자 얘네들은 사실 90도라고 하기엔 굉장히 애매해요. 사자, 자자, 차자의 의미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할게요. 그리고 키역 여기가 90도고 티귿은 디귿과 같겠죠. 여기 피읍도 여기 그리고 하자는 마찬가지로 중심을 잡았을 때 여기가 90도예요. 모음은 다 똑같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펜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글씨들을 이 규칙을 따라서 썼을 때 나는 하나의 글씨체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내가 글씨체가 변하지는 않아요. 제 글씨체는 평생을 갑니다. 하지만 내가 배운 새 글씨체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참 멋지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내가 꺼내 쓸 수 있는 기본체의 글씨체로 우리가 이따 작품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기본체를 잘 습득한다면 나머지 글씨체는 정말로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선생님이 오프라인에서 설명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자음이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기역, 니은, 디귿만 쓸 줄 알면 나머지의 초성에 있는 모든 글자는 너무 쉽게 쓸 수 있다. 약간 특이한 시옷가 그리고 이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 이응이죠. 이 글자들만 빼놓으면 그럴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기역, 니은, 디귿이 어떻게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역은 먼저 가로 길이가 더 긴 글씨체예요. 우리가 4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듯이 1, 2, 3의 조건을 지금 다 갖추고 있습니다. 가로 길이가 제일 길고요. 그 다음에 각도가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초성인 이 기역 부분이 가장 큰 글씨고 4번째 조건이었던 이 모음과 그리고 이 자음의 이 선이 지금 약간 언젠가는 만나는 그런 선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 잘 써진 글씨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글씨의 투시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글자의 틀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잘 맞춰져 있죠? 니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음까지 잘 맞춰져 있어요. 이 틀이 중요한 이유는 이 틀 안에 우리가 글씨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떤 공책에 글씨를 썼어요? 일명 깍두기 공책. 깍두기 공책이라고 불리우는 네모칸의 글씨를 썼죠. 그 네모칸에 글씨를 썼던 이유는 그 글자의 틀이 네모나기, 요렇게 그 글자의 틀이 네모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제 기본체에서는 오늘 배운 대로 이 네모난 체가 아니라 이 틀 안에 글씨를 쓴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 틀이 굉장히 중요한 틀이죠. 자, 그 틀 안에 우리가 이렇게 글씨를 써봤어요. 기역의 틀은 그 틀 안에 글씨를 써봤고 니은의 틀 또한 그 틀 안에 글씨를 썼어요. 자, 디귿은 보세요. 가로획이 제일 길고 그 다음에 니은처럼 쓰지만 이 선이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보다 여기가 당연히 짧아야 돼요. 지금 짧게 써졌죠? 그래서 똑바로 선을 그렸을 때 여기가 당연히 여기보다 짧게 써야 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게 이제 디귿이에요. 그리고 리을은 그 틀 안에 글씨를 써야 되죠. 그리고 초성이 큰 것처럼 머리라고 표현을 할까요? 머리가 좀 큰 글씨이기 때문에 리을은 여기 아래쪽보다 위쪽이 훨씬 더 2배의 느낌으로 크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기역, 니은, 디귿까지 글자를 쓸 줄 알면 나머지 글자는 쉽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리을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는 기역이 숨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니은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가로선의 중심선은 그냥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똑바로만 써주면 돼요. 그치만 나 이거 선생님 똑바로 쓰고 싶지 않아요. 위에 선을 따라가서 이렇게 쓰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는 그렇게 써도 돼요. 글자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자, 미음은 이 틀 그대로 쓴 글씨가 되는 거고 비읍은 이 틀
즉 이 선과 이 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얘도 이 틀을 따라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 안에 글씨를 쓰다 보니 깔때기의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이 아랫선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이 선을 따라가도 되지만 이 선을 따라가면 좀 더 미워요. 그래서 위에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읍은 이렇게 씁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이 선을 똑바로 쓰고 싶어요. 이거 맞습니다. 네, 그렇게 쓰고 싶은 친구는 써도 돼요. 자, 이제 시옷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시옷을 우리의 글자의 틀대로 쓰다 보니 어떤 느낌의 글씨가 써지냐면, 시옷이 우리의 글자의 이 틀에 맞춰서 우리가 쓴다고 하면 시옷 또한 글씨가 이렇게 써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90도 맞춰버리면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90도가 나와야 되니까. 하지만 여기에 뭐 4자를 쓴다. 그럼 글자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옷은 유일하게 똑바로 내려 쓰는 거 허용. 그리고 똑바로 내려 쓰되 이 가로획은 좀 더 뚱뚱하죠. 세로보다 뚱뚱하지만 약간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 즉 이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허용해 주는 거예요. 글자답게 보이기 위해서. 자, 또 하나. 이거는 똑바로 걷죠. 90도로. 근데 얘를 약간 이 선을 따라서 안쪽으로 긋는다. 이렇게 쓰는 것도 맞아요. 대신에 이 선은 또 마찬가지로 약간 이 선을 따라가서 여기가 내려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90도는 어디 있느냐? 이 친구는 90도가 없어요. 90도를 맞추게 되면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얘가 이렇게 날아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90도는 없어요. 하지만 세로선보다 가로선이 더 길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해 가시죠? 자, 이제 동그라미 하나 남았네요. 이응 쓰는 방법. 여기에 중심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잘 보이도록 펜을 바꿔서 검정색으로 쓸게요. 자, 이응을 쓸 때에는 긴 쪽에 펜이 왼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점을 한번 찍으면 이렇게 이런 형태의 선이 나오게. 긴 쪽이 왼쪽. 자, 왼손잡이 친구는 선생님과 반대로 해도 돼요. 자, 왼쪽에서부터 내려갈 때 그대로. 됐죠? 여기가 약간 겹치죠? 다시 약간 살짝 걸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다시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중심선 여기,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겹쳐요. 그죠? 겹치면서 여기는 90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의 동그라미를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우리 받침이 들어가 있는 글자를 연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받침의 원리를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자, 첫 시간에 썼던 글자 기억나시라고 또 이 글자를 쓰는 거예요. 각자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중성은 가장 작게. 자, 이 틀 안에 잘 글씨가 써졌어요. 맞나요? 네, 자, 이렇게 글씨를 썼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옆에 오자를 한번 써볼게요. 동그라미가 들어간 글자죠. 좀 크게 쓰려고 그래요. 자, 글자의 원리 항상 생각해 보세요. 초성이 가장 크다. 그 다음에 종성의 크기인 거죠. 네, 이 글자를 이렇게 썼는데, 자, 여기에 받침을 써볼 거예요. 받침인 종성은 가장 작게 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바짝 붙여도 되고 약간 떨어뜨려서 써도 글자는 맞아요. 저는 습관대로 그냥 붙여서 쓸게요. 옹자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이응 대신에 리을자를 쓰면 작은 리을을 중앙에 여기에 이렇게 맞춰서 써주면 돼요. 네, 되겠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글자를 한 번 더 써볼게요. 안녕이라는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받침을 또 쓸 수 있는 거죠. 자, 기본체를 익혔으면
지금부터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펜을 가지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글자의 틀이 이렇게 생긴 사각형 틀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초성이 가장 크다, 그리고 각도가 있다. 네, 90도 각도가 있었죠. 그리고 초성, 중성, 종성의 크기로 이루어져 있고, 네, 종성인 받침 가장 작게 써야 된다는 것, 기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한번 펜으로도 자연스럽게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완벽하려. 자, 이런 글씨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초성을 제일 크게 써야 한다 했잖아요. 그것을 확실히 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글자는 좀 크게 쓰고 중요하지 않은 글자는 이렇게 작게 써주면 글자가 더 눈에 더 들어오는 가시 효과가 더 커져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이렇게 문장으로 썼던 글자들에서 자간을 좁혀주세요. 네, 자간을 좁혀주시고, 그리고 이 붙여 써 있는 한 단어, 또 한 단어, 이 단어들은 붙여서 써주셔야 돼요. 네, 네, 그 얘기는 이 행간도 물론 한 줄 쓰고 밑에 또 한 줄 쓰고 이렇게 쓰면 편지는 되게 좋지만, 내가 그냥 내 느낌대로 쓴다고 하면 줄간과 줄간 사이 간격을 좁혀서 썼을 때 훨씬 더 사람들은 한눈에 더 들어오는 그런 글씨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가, 더 기억의 효과가 훨씬 더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첫 줄을 제가 썼고 그 다음 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열심히 제가 썼는데요. 동영상 촬영이 안 돼가지고, 예, 마지막 이제 쓴 부분, 이렇게 왜 썼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제 완벽하지 마요 이 제목을 제가 이렇게 썼을 때 한 줄에 다 써도 되지만, 제목이니까 한 줄에 한 덩어리로 보일 수 있도록 그냥 두 줄로 나눴고 줄간을 없앴어요. 이 줄간을 없앤다는 의미는 한 줄, 그리고 그 줄은 다음 줄에 이렇게 붙였었잖아요. 한 줄에 이 행간을 뗀다,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약간의 쉼표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덩어리를 썼을 때는 한눈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한 줄 쓰고 그 다음 줄 약간 쉬고 그 다음 줄을 바로 또 붙여서 쓴다 할 때는 하나 또 하나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런 글자들은 한 덩어리로 역시 붙여서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예쁜 손글씨를 쓰는 방법대로 좀 쓴 거고, 약간의 이제 캘리그라피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실 글자를 강조해야 이 글자에 사람의 눈이 더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글자보다 앞 글자를 좀 강조해서 쓴 거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성공 화면에서 성공이란 글자를 좀 강조하고 중요하지 않은 글자는 약간 작게 씀으로 인해서 중요한 글자, 그 글자에 눈이 더 가려고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편지를 쓰거나 할 때 기본체를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과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글씨로 꾸며보는 영화 포스터 또는 책 표지 쓰기입니다. 포스터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네요. 그냥 영화 제목이나 아니면 책 제목을 좀 적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생긴 형광펜으로 사각촉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색깔로 쓰게 되면 친구들에게 화면에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좀 진한 컬러의 그냥 이 세 종류의 것으로 함께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오만과 편견이라는 오래된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한번 여기에 가운데 부분에 지금 써보려고 해요. 몇 글자 안 되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먼저 동그라미를 쓸 때는 항상 기억하셔야 했죠. 긴 쪽이 왼쪽으로 가고, 네, 먼저 가로로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쓴다. 자, 그럼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 아이고, 제 머리로 혹시 가렸나요? 다시 쓸게요. 머리 가리지 않도록.
가지 작은 작품을 완성해 봤고요. 친구들은 자기 작품 완성한 것을 저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서 글씨체나 이런 것들을 좀 첨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학교 선생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번 수업 때 뵙겠습니다.